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이자 신문명연구원 원장이신 장기포 위원장님 모시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당선의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위원장님, 예. 아주 요즘에도 열심히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윤석열 후보가 5일 당원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 예. 홍준표 후보고 한 6.35% 차이로 예. 20대 예. 제1야당 대선 후보로 선정이 됐는데요. 예. 혹시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워낙 두 분이 그냥 막판에 초박빙의 승부를 벌여갖고요. 선거라는 거는요, 알 수가 없지만, 예. 이미 보도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예. 윤석열 후보가 이기리라고 예상됐죠. 왜 그러나 하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씨가 좀 앞선다는 말이 본래부터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당심, 이른바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한 20% 정도 앞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조금은 줄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설사 10%가 앞선다 하더라도 당원 투표에서 20%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니까 한 10%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표차는 좀 줄어졌네요. 네,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대거 투표에 나선 것 같고요. 2030 신규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역선택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역선택도 좀 있었지만 이분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고박사님께서는 젊은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 좀 했다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어쨌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저는 크게 보면은 그분이 상당히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 젊은이들의 시각에 맞는 그런 정책 공약이라든가 정직성 이런 것들을 보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젊은 층한테 좀 먹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듣기로요, 이건 참 듣고 보면 그렇구나 싶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노총 정교조를 해체하겠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시도 부활하고 그런 거 그냥 화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화끈함도 좀 있지만 이 젊은이들이 볼 때 결국은 이 젊은이들이 청년 실업이 좀 심각하고 또 비정규직이 계속 양산되는 게 민주노총한테 모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민주노총 말하자면 대기업 정규직 직원들의 높은 임금, 그다음에 또 해고 못하는 이런 거가 이 청년 실업과 이 비정규직 양산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젊은이들이 저는 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과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 사실 민주노총의 저런 횡포를 말하자면 척결하려고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좀 나서야 되는데 그동안에 젊은이들이 맨날 민주노총을 마치 진보 세력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편으로들 많이 생각을 했죠. 젊은이들의 그런 진보적인 생각, 개혁적인 그런 집단으로. 계속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많이 강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만국칠죠. 나는 이번에 이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민주노총의 이 횡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가 물론 저는 윤석열 씨가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돼도 이 민주노총 횡포를 그대로 두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대로
저는 못 밟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는 스타일대로 이사 해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해체할 수 어떻게 있는 게 해체가 아닙니다. 됩니까? 해체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공약들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는 좀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어요. 핵도 우리 무장해야겠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현실을 들어서 무장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좀 안 가거든요. 눈길이. 뭔가 저 사람 간 보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 뭐 홍카콜라, 홍사이다답게 이런 경선 과정에서는 좀 시원시원한 공약들을 내놓았는데 사실은 토론 과정에서는 자기 공약에 대해 디테일이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원희룡 후보한테도 혼이 나고 또 하태경 후보한테도 혼이 많이 안 났습니까? 큰 제목만 알았지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 예, 좀 그렇대요. 예, 뭐 내가 그래도 거물인데 뭐 큰 줄기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잔챙이들은 저 국장들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또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는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마이너스로 작용했으면 저 사람 벌써 거만은 애 다 된 것 같지 김치국을 먼저 마시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장 위원장님도 당협위원장이시고 또 뭐 좀 컷오프가 일찍이 되셨습니다만 후보로 나서셨고 대다수 그 출마하신 분들이 홍 후보나 또 윤석열 두 후보를 선택을 하고 지지를 했는데 우리 장 후보님은 제가 못 들었어요. 누구를 지지하나? 내가 생각할 때 이쪽인 것 같은데 중립을 기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김해 당협위원장 이제 내놨습니다. 아, 내놨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는 어쨌든지 제가 이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당 후보로 나선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대체로 당의 좀 원로급 아닙니까? 예, 그렇죠. 원로는 경선 중에는 경선이라는 게 다 우리 당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봐서 저는 경선 끝날 때까지는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은 당협위원장 언제 내놓으셨어요? 이번 경선까지도 같이 경선 이제 경선에 참여할 때까지는 내가 국민의당 당원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당협위원장을 유지했고 경선 컷오프에 탈락된 다음에는 제가 그만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이제는 뭐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로 확정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선거를 어떻게 본선을 잘 치르느냐 이것에 스타트랄까 140일이면 아주 대장정입니다. 이 남은 시간이거든요. 그 스타트는 이제 선대위 구성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든가 그 간판들을 또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진시키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마침 오늘 점심 때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만났으면 마포에서 당내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뭐 아직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뭐 언론에서 잘 하겠죠. 지금 관심사는 역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맞느냐 안 맞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전에 이준석 대표는 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처럼 전에 한번 그 회동을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윤석열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일부에서는 또 그분이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나가시면서 그 아사리판에 이제 다시는 안 가 그러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뭐 두고 봐야죠. 예.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좀 선거 운동이랄까 또 지지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큰 방향을 잡아야 한달까 뭐 좀 조언이랄까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요 뭐 전체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거들낸 것도 문제지만
이 이재명 후보가 더 문제입니다, 이게. 예, 예. 더 문제라서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여론조사상으로도 그 60% 전후거든요. 예, 예. 그대로 뭐, 정권 계속돼야 된다는 거는 30%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이 이미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정권 교체는 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러나 좀 뭐 취약해 보이는 것은 예, 이번에 이 젊은이들도 많이 나왔지만, 예. 사실 젊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꼭 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표 숫자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중추 세력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 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앞으로 죽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젊은이들이 좀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는 좀 많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 후보는 아직은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예. 또 당내 또 싸우기 바빴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내놓을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젊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건데, 그 다음에 또 호남의 또 지지가 기본적으로는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예. 나는 그런 점에서 좀 진보적 성향의 진보 성향. 또 이 호남의 지지를 저는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좀 특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내 경선이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원래는 중도로서 외연을 확장하는데 그 정치 시작하면서 초점을 두겠다고 했지만 또 입당을 한 이후에는 당내 경선에서는 아무래도 보수가 줄이다 보니까 좀 너무 이쪽 보수 쪽으로 우측으로 온 것 아니냐는 평가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2030한테는 꼰대로 간 것 아니냐 그런 느낌도 주었거든요. 국민의힘 입당 자체가 좀 중도 진보적인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일이었죠. 예. 그러나 이 홍준표 후보는 뭐 본래 그 당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아니하고 제3세력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국민의힘과 합해서만 바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죠. 저는 그것이 뭐 꼭 옳았느냐 하는 건 별도로 하고라도 그런 주장이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입당을 하는 것이 더 이번 뭐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승리의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입당을 안 하고 혼자 중도로 외연 확장한다고 어디로 돌아다닌다 해서 그게 어떻게 국민의 관심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매일 뉴스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민주당하고 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경선에 들어가서 계속 TV 토론하고 뭐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나중에 통합을 한다고 진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거기 물려줄 것 같습니까?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요. 그건 저는 이미 현실성이 없는 문제인데, 그러나 저는 그 당락도 중요하지만 새로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또 아니라도 그렇지만 한국 정치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이 의지, 저는 비전이 저는 있는 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당선되는 거 여기에만 목표로 해서는 한국 정치가 저는 바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라든지 심지어는 또 전에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 정당 소속이 아닐 때도 그건 뭐 30% 40%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존 정당은 싫다는 거거든요. 기존 정치는. 그래서 이 국민의 염원을 한번 구현해 보는 일에 나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도 않고 또 반드시 하지도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뭐 이거는 지금 와가지고. 아니, 어차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당선이 된 것도, 선출이 된 것도 그런 국민적인 열망을 받아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관록이 있고 경륜이 많은
홍준표 후보가 돼야 하는 거고 어제 윤석열 후보도 수락연설에서 그런 정치개혁의 의지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의 그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을 왜 불러들였겠어? 네가 나와서 여의도 정치를 한번 판을 그냥 완전히 바꿔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정치를 한번 해봤습니까? 또 무슨 국회의원 빠치를 달아봤습니까? 그런 분이 그냥 초고속으로 몇 달 만에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우리 정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이게 정치혁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뭐 견해를 좀 달리하지만 이미 지나간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과 1대1 대립이 불가피해졌는데 그 이전에 뭐 전에 우리 장기표 위원장님도 그랬고 야권 통합이 필수다. 그 중에는 이제 1차적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여기도 이미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공화당도 있어요. 또 저쪽에 정광훈 목사 측인가요? 뭐 국가혁명당인가? 무슨 국민의혁명당도 있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뭐 무슨 당은 아니지만 뭐 우리 공화당은 그걸 표방하고 있지만 박근혜 지지 세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따로 있다시피 해요. 그게 많든 적든 간에. 그게 꼭 우리 공화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아직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또 좀 거리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전체를 통합하는 야권 통합은 필수적이지 않느냐. 지금 어차피 본선에 가면 진영 대 진영에 대전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사자 야권 통합이 이루어져야죠. 후보 단일, 말하면 야권 통합이라기보다는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뭐 주변한테 사자 대결에도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쪽에 심상정 나오고 이쪽에 이제 안철수 나오면 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글쎄. 전 그거는 저 안철수 후보가요. 이미 지금 지지율이 약 한 7, 8%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7, 8% 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뭐 10%까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뭐 다른 후보들도 그렇지만 다른 정당 후보들도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필패입니까? 어렵습니다. 필패예요? 필패는 아니죠. 필패는 아닌데 어렵다. 그게 어렵다는 거는 우선 심리적으로 야권이 분열했다 이러면 야권 지지 유권자들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뭐 이번에는 좀 뭐 자기는 계속 나간다 그랬지만 본래 야권 통합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안 된 데는 양쪽의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국민의 힘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단일화 안 된 것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계속 그 안철수 비난 안 했습니까? 그랬죠. 아이고 뭐 다 잘못하는 사람 있지 뭐 국민의힘은 뭐 다 잘합니까? 그러면은 이재명과 대결인데 우선 이재명은 완주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도 뭐 일각에서는 낙마 가능성도 뭐 이렇게 점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데요, 이 낙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는 그렇게 봅니까? 왜냐하면 우선 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그 이재명 씨를 좋아할 택이 없습니다. 너무 설명생하고.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이낙연 씨하고 이렇게 붙다가 보니까 이낙연 씨가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이재명 씨로 갔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장동 사건이 터졌어요. 대장동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거든. 오늘 여기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대장동 사건에 터져서 굉장히 불안하게 돼 있는데 그 동안에는 문재인 정권의 이 검찰이
이걸 계속 덮는 방향으로, 은폐하는 방향으로 예. 이렇게 해왔는데 한 이틀 전부터요. 예. 기류가 좀 바뀝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류가 검찰 기류가. 좀 바뀝니다. 우선 김만배 씨가 구속된 거 있잖아요. 예. 김만배 씨가요, 뭐라고 말했나? 우리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응해가지고 했을 뿐이다. 그 말 맞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이게 당장 입건 조치 될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이 스스로도 자기가 설계자를 했고, 자기가 지침을 다 내렸다 그랬고, 자기가 다 결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문개해 왔는데, 이 김만배 씨 이 발언으로 말미암아 이재명 시장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앞으로도 김만배 씨가 또요, 이 김만배 씨가 중요한 사람이거든. 다 알고 있죠. 돈은 거기서 주물렀는데요. 거기서 다 주물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좀 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 유동규 씨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 그 통화한 거요. 이게 그동안에는 뭐 통화했을 거다. 근데 뭐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통화한 거를 확실히 나왔거든. 나왔고 또 이재명 지금 후보도 그걸 시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됐어요. 또 통화한 내용을 바로 뭐 구청인가에서 전화기를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만약에 증거가 될 만한 그 정진상 씨하고 통화하고 나서 던졌으니까 그 뭔가 이재명 시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내용이 없다면 뭐 한다고 던집니까? 유동규 씨 지 혼자 한 거라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밝혀지고 있거든요. 또 그렇고 여기다가 설훈 최고위원 있잖아요. 이 사람이 후보 첫 선대위 회의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진실돼야 된다. 이건 전부 다 이재명 씨를 겨냥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저는 하여튼 그리고 이재명 씨가 이런 험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도 뭐 많으니까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보통 사람입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드러나니 이제 내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할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혀 이재명 씨는요 옥중 출마하죠. 그러니까요. 옥중 출마. 그래서 이재명 그랬어요. 제가 예컨대는 예상컨대는 이재명 씨를 후보에서 낙마시키려 그러면 뭐 입건한다 뭐 소환한다 이렇게 하면요 이재명 씨가 그냥 안 했습니다. 너가 다 죽을래? 딱 이래 나옵니다. 그렇죠. 당 깨겠다 하고 나가죠. 당도 깨고 뭐 다 죽을래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요 만약에 이재명 씨를 뭘 조치를 하려고 하면 전격적으로 구속하고요. 전격적으로 구속하고 이재명 씨 돈 모은 것도 그대로 발표가 돼가지고 이재명 씨 지지자들조차도 꼼짝 못하도록 만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요. 지금도 아직도 지금 한 140일 아니 124개월 정도 124일 남은 거예요. 124일. 124일 남았거든요. 후보 교체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후보를 교체하려면 그래도 이재명보다 비슷하든가 나은 사람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후보 교체 방법도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같이 저렇게나 험결이 있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요. 이 보통 불안한 게 아니죠.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자칫하면요. 저 선거 도중에요. 검찰이 제대로 한다면 선거 도중에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건 여당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교체하는 것이요. 재집권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후보가 뭐 유시민, 임종석, 뭐 김부겸,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올 텐데 누가 나와도요. 근데 그건 이낙연 씨는 이제 좀 미안하지만
이미 한 분 안 됐고 예. 그 나머지 세 사람 중에 누가 나와도 이재명 씨보다는 저는 득표율이 더 있다고 보고 특히 김부겸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치에서 아직도 이 지역 기반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죠. 무시 이 사람이 대구 경북 아닙니까? 그 대구 경북에서 또 김부겸 씨 평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뭐 얻으면, 좋죠. 반쯤 얻으면 호남은 또 뭐 아무래도 10, 80% 이상 나오는 거고 그러면 굉장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낙연이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1등이 물러났으면 2등이 자동으로 올라가야지 무슨 소리야 하고 나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없고 그래서 자동으로 올라가지 거기도 그러면 또 여론조사로 해야 하나? 아니 자동으로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요 10월 10일 이재명 씨가 후보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만약에 10월 10일 날 여당 후보 이재명 씨 후보 결정됐거든요. 네. 그 전에 만약에 그 전에 이미 제가 대장동 사건을 터뜨린 게 9월 12일인데 네. 그 사이에 만약에 10월 10일 전에 이재명 씨가 낙마를 해버렸으면 거의 자동은 아니지만 이낙연 씨가 후보가 됩니다. 되죠. 그건 별로 바람직스럽. 네, 끝까지 기다렸구만요. 네, 10월 10일까지는. 전 이런 말을 전에 어디서 많이 글도 쓰고 말도 많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 시나리오로서는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문재인이나 친문 핵심들 이 사람들로서는 정권이 만약 교체된다 한다면은 무려 90석으로 갈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90석 국립. 그런 입장에서 이 뻔히 질 것이 보이는 그런 사람을 후보로 끌고 가려고는 안 하겠죠. 다른 카드라도 써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못한다면 그 바보들이죠.